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ADHD 날마다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ADHD 중에서 조용한 ADHD라는 이야기를 오은영 박사님이 하셔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이 ADHD는 약자예요. 그런데 그 중에 H는 뭐냐면 Hyperactivity, 그러니까 높은 활동성을 말해요. 그래서 이 H가 빠지면 ADD라는 그 진단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활동이 빠지는 충동성과 주의, 부주의, 이게 이제 합쳐진 게 ADD라고 진단명이 따로 있어요. 조용한 ADHD라기보다는 이 ADD라는 진단명이 따로 있어요. 이게 이제 왜 ADD를 따로 진단을 했냐면, ADHD는 이제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과잉 행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ADHD인 사람들은 이렇게 오래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쟤는 왜 이렇게 산만하지?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용한 ADD는 어떠냐면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얘 때문에 수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ADHD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ADD는 수업 시간에 조용하게 앉아 있어요. 뭐 하고 있느냐? 몸은 움직이지 않는데 이 머릿속으로는 온갖 여기에 있지 않아요. 이 수업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저 먼 나라에 또 저 다른 관심에 공상의 세계에서 뭐 여러 가지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멍하게 앉아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얘들은 어떠냐면은 선생님이 방해가 되지 않으니까 발견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마음속에 이런 상상과 충동 때문에 이제 어떤 아이들로 보이냐면은 게으른 아이, 집중력이 없어요. ADHD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좀 싫어하고 조금 이렇게 흥미가 떨어져도 이게 하라고 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을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회사 일도 그렇고 집안일도 그렇고 그렇게 즐거운 일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해야지 하면 지속적으로 딱딱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중요한데, 이 ADHD들은 그게 되게 약해요. 그러면 이 조용한 ADD는 실은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회사에서 뭐 마감일이 오늘까지 뭘 내라, 학교에서 과제를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꼭 늦어요. 뭐 하루가 늦는다든지 뭐 1시간이 늦는다든지 자꾸 늦어요. 그리고 마음을 먹고 뭔가를 해야지. 그런데 잘 이게 착수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루틴으로 하는 청소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해야 되는 거. 뭐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규칙적으로 뛰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과잉 행동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진단이 어렵다는 거예요. 진단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출근을 할 때 또는 아침에 뭐 나올 때 설거지도 좀 해놓고 집안을 대충 정리를 하고 오후에 집에 들어가면 그래도 좀 뭐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정리가 된 집안에 들어가는 거 하고, 아침에 막 허겁지겁 나와가지고 이제 저녁에 들어갔는데 집이 막 난장판이야. 그럴 때 하고 우리가 느끼는 기분이 다르잖아요. 그죠? 또 뭐 과제도 그때그때 해서 낼 때는 효능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도 내가 그 시간을 채웠다, 그런 효능감이 있는데 그런 거를 잘 못하는 거예요. 매사에 그렇게 한다면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걸 이제 따라서 이제 곧잘 하기도 하지만 내 마음속에 내 자신을 향한 어떤 관점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러지? 난 왜 꼭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늦지? 또 이제 이러기도 하죠. 친구들과 이제 시간 약속을 하는데 약속을 하고 나가는데 맨날 늦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맨날 늦어. 그렇게 이제 흉을 보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흉을 보는 거는 뭐 그렇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나 자신이 나에게 실망하는 거죠. 이런 일이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ADHD 환자들이 보통 남성에게도 있는데 여성에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ADHD가 나타날 때
그 과잉 행동 쪽은 남성이 더 많아서 실은 전체적으로 ADHD의 비율을 보자면 남자가 여자의 한 2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거는 남자가 거의 3배, 4배가 더 많아요. 그러면 유병률이 여자가 2분의 1인데 실제로 진단을 받는 거는 2분의 1이 아니라 뭐 4분의 1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뭐 이게 유병률이 잘못됐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여자 ADHD들은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굉장히 일도 더디고 집에서 청소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약간 우울증과 비슷하게 이렇게 엉망진창인 어떤 삶을 살면서 내가 ADHD 때문에 이런 게 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이상한 인간이야. 나는 게으른 인간이야. 나는 진짜 이상해. 왜 이렇게 결심을 해도 결심이 약하고 의지가 약하고 난 정말 무능해. 왜 이렇게 난 무기력하지? 왜 내가 이렇게 못하지? 왜 다른 사람보다 못하지? 이런 자기 비난 쪽으로 가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평생 자기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자기를 비난하다가 어느 날 이제 우연히 이렇게 집중력이 없는 게 ADHD일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하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ADHD고 그래서 약을 먹고 나면 오유 옛날에는 뭐 그거 하려면은 그렇게 비대고 안 됐는데 딱 되고 청소도 그렇게 안 됐는데 청소도 딱 되고 그러니까 막 40년 만에 50년 만에 자기가 ADHD인 거를 알고 약을 먹으니까 이게 뇌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신경의 문제고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내가 실은 그렇게 부적절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타고나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발견을 못하고 자기 비난을 오랫동안 하고 살았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실은요, 우리나라에 ADHD 이렇게 비중을 보자면은 몇십만 명이 돼야 된대요. 그런데 실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1% 미만이라고 해요. 이제 주위에서 보면 우리 상담하시는 분 전문가들도요, 나는 ADHD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또 치료 받지 않고도 또 잘 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왜 치료를 받지 않고 그렇게 잘 사느냐 하면 나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있어. 내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 근데 내가 볼 때 이건 ADHD와 좀 비슷해. 그런 거를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인지적인 치료를 하고 행동 치료를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이전보다는 이게 자신을 관리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게 ADHD 같은 게 있구나. 그러면 내가 너무 그게 심하면 이제 병원에 가서 약을 복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약을 복용함과 동시에 약간 인지치료나 행동치료나 상담을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2가지의 치료를 같이 하게 되면 지금까지 나를 가두고 있던 이런 감옥 같은 어떤 것에서 벗어나서 본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행동을 정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쉽겠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ADHD, 조용한 ADHD, ADD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름을 좀 붙여봤는데 유사 ADHD라고 한번 여러분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ADHD가 아닌데 자꾸 ADHD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알아보기로 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